여러분, 혹시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진료받고 약까지 처방받는 세상 상상해 보셨나요? 그걸 현실로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원격 의료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힘스앤허스인데요. 이 회사가 어떻게 단 몇 년 만에 수십억 달러 가치의 거물이 되었고 또 지금은 어떤 아슬아슬한 규제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웰니스 브랜드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약업계 강자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규제기관과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힘스앤허스의 모든 것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파트, 새로운 치유 방식입니다. 도대체 힘스앤허브즈가 어떤 회사이고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냈는지부터 알아보죠. 힘스앤허스는요, 2017년에 등장한 소비자 직접 원격 의료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굳이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의사를 만나서 상담하고 필요하면 처방전까지 바로 바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특히 처음에는 성건강이나 탈모처럼 좀 말하기 민감해서 병원 가기 꺼려졌던 그런 분야들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었어요. 지금은 정신건강이랑 체중 감량까지 그 영역을 엄청나게 넓혔고요. 이 회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70만 명. 이게 그냥 넷플릭스나 유튜브 구독자가 아니고요. 힘스앤허스라는 단 하나의 헬스케어 플랫폼을 매달 돈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예요. 설립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이룬 정말 엄청난 성과죠. 기존 의료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 엄청난 성장이 그냥 운은 아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데이터 기반 마케팅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소비자가 첫 구매 때 돈을 더 많이 쓰는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충성도 높은 고객이 되는지 이런 걸 아주 샅샅이 분석하는 거예요. 이 정교한 분석 덕분에 마케팅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면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장이 열립니다. 바로 GLP-1 골드러시, 체중 감량제라는 정말 거대한 시장이 열리면서 힘스앤허스 역시 이 기회의 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요즘 정말 핫하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젬픽, 위고비 같은 GLP-1 계열 약물들 말이에요. 이 약들이 체중 감량에 엄청난 효과를 보이면서 말 그대로 골드러시가 시작된 겁니다. 그물 캐러 몰려들듯이 말이죠. 힘스앤허스도 이 거대한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복합의약품입니다. 슬라이드에 설명된 것처럼 약국에서 여러 성분을 조합해서 맞춤형으로 만드는 약을 말해요. 정품력이 부족할 때 대체제로 합법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뭐다? 바로 FDA의 정식 승인을 받은 약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나중에 큰 문제의 불씨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힘스앤허스는 정말 거대한 벽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규제기관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회사에 엄청난 위기가 닥친 거죠. 이야기의 가장 흥미진진한 갈등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FDA의 공식 입장을 한번 보세요. 복합의약품은 FDA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성, 효과, 품질, 아무것도 검토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우리는 이 약을 보증 못한다는 거죠. 정말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약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FDA 승인약은 엄격하게 통제된 시설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니까 품질이 늘 일관적이에요. 그런데 복합의약품은 개별 약국에서 그때그때 만들다 보니까 용량이나 성분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오염될 위험까지 있다는 거죠. 이러니 규제기관이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위기는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또 치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2024년 초에 정품약 공급이 좀 원활해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4월에 FDA가 복합약물 단속하겠다고 선언해버려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달 최대 파트너 중 하나였던 위고비 제조사가 우리 이제 너희랑 일 안 해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죠. 시장의 반응은 정말 즉각적이고 또 차가웠습니다. 이 발표 하나에 힘스앤허스 주가가 하루 만에 30% 넘게 폭락했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힘스앤허스는 살아남기 위해 정말 과감한 전략적 전환을 시도합니다.
위기에 맞서 그들이 내놓은 생존 전략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더 이상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다. 그래서 정식 FDA 승인을 받은 오리지널 약을 직접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둘째, 가격이 문제라면 우리가 새로운 옵션을 만들지. 기존의 저렴한 약들을 조합해서 월 199달러짜리 새로운 치료 키트를 내놓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대담한데요. 2025년 중반을 목표로 아예 자체 제네릭 약물 출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생존 전략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과연 힘세너스의 이 새로운 전략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기회와 중대한 위험 사이에서 그들의 미래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 바로 기회부터 볼까요? 이 숫자 좀 보세요. 14억 8천만 달러. 와,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이런 규제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2024년 힘센 허스의 예상 매출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시장의 크기가 그들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인 겁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재무 보고서에 직접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빠른 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수익성은 괜찮을까? 그리고 끊임없이 바뀌는 규제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불확실성이 늘 존재하고요.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힘센 허스의 이 모델은 과연 미래 헬스케어의 새로운 표준, 즉 의료계의 넷플릭스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규제라는 벽 앞에서 너무 빨리, 너무 과감하게 움직이다 추락한 하나의 경고성 이야기로 남게 될까요? 판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